안녕하세요. 우리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선생님과 시각과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옆을 둘러보았을 때 시계가 눈에 보이진 않으세요? 이 시각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계를 보고서 활동하는 내용들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조금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호랑이 친구들을 통해서 호랑이 친구들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호랑이 친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아침 운동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제가 늦게 보냈더니 그런데 어흥이가 화가 난 것 일찍 오라고 같네요. 그랬다고. 아침 8시 그래서 10분에 그러면 왔다 만나기로 갔다 시간 했는데 보내지 말고 왜 오늘 아무도 안 영화를 오는 일찍 가라고 거야? 그러지 말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엉아, 보냈어요. 엉아. 야, 지금이 몇 시인지는 알아? 8시 30분이라고. 8시 30분. 헉, 약속 시간이 20분이나 지났네. 정말 미안해. 어젯밤에 시계를 맞춰두고 잤는데 늦잠을 자버렸지 뭐야. 뭐? 에휴,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런데 호랑이는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랄라랄라라. 너희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뭐? 지금이 몇 시인지 알기나 해? 그럼 알지. 저기 시계 봐봐. 짧은 바늘이 8하고 9 사이에 있고 긴 바늘이 숫자 10을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8시 10분. 내 말이 맞지? 맙소사. 긴 바늘이 숫자 1을 가리키면 5분, 2를 가리키면 10분. 이렇게 5분씩 늘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10분이 아니라 50분이라고 50분. 진짜? 그럼 내가 약속 시간에 늦은 거네. 정말 미안해 얘들아. 헤헤, 아니야. 모르고 그런 거잖아. 대신 다음번에는 시계 잘 봐야 해. 알았어. 자, 우리는요, 아까 호랑이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8시 50분이라고 하는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1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시각을 읽었던 거 분명히 기억나실 텐데요. 2학년이 돼서 배우는 내용에서는요, 바로 이 긴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10을 가리켰을 때는 10분이 아니다. 왜냐면, 자, 긴 바늘만 보세요. 긴 바늘이 숫자 1을 가리킬 때 5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1까지 움직여 올 때 작은 눈금 5칸을 지나기 때문이에요. 작은 눈금 한 칸이 바로 1분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5분, 2를 가리킬 때가 10분이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긴 바늘이 10을 가리킬 때는 50분이라고 읽어서 표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 숫자와 분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서는요, 우리 86쪽에 주어진 핵심입니다. 시각을 읽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죠. 긴 바늘이 가리키는 작은 눈금 한 칸은 바로 1분을 나타내준다. 우리는 조금 전에도 시계를 보면서 확인해 주었어요. 그리고 긴 바늘이 시계의 숫자 1, 2, 3을 각각 나타내 줄 때 1, 2, 3을 가리키면요. 그러면 1을 가리킬 때에는 그래서 5분이 되는 거고요. 2를 가리키면 10분, 3을 가리키면 15분을 나타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각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읽을 때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동시에 확인을 해줘야 해요. 우선은 긴 바늘부터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조금 전에 살펴본 시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러면 이 각각의 동그라미 비어있는 것에는 어떤 수들이 들어가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긴 바늘이 1을 가리킨다 5분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2를 가리킨다? 그래서 10분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4를 가리킬 때에는
그래서 20분이 되는 거예요. 작은 눈금 하나가 1분만큼씩을 나타내준다라는 것을 이용해 주어야죠. 그러면 이번엔 긴 바늘이 숫자 6을 가리킨다. 이건 정말 자신 있어요.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이럴 때에는 30분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8을 긴 바늘이 가리킨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40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0을 가리킨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50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50분을 나타낼 때는 그래서 10을 긴 바늘이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계의 시각은요. 짧은 바늘이 7과 8 사이를 가리키죠. 이것은 7시를 지났는데 8시를 지난 것은 아니야. 그리고 긴 바늘이 20분을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7시 20분이라고 읽어주자.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짧은 바늘이 확인하세요. 숫자 7과 8 사이를 가리키므로 7시, 긴 바늘이 숫자 4를 가리키므로 20분, 그래서 7시 20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더라. 이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확인하고자 한 것은요.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시각을 나타낼 줄 때에는요. 짧은 바늘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 그리고 긴 바늘은 또 어떤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정확한 시각을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핵심 내용이고요. 우리 교과서 86쪽에 주어진 내용이에요. 시각을 모형시계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직접 여러분들이 모형시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렇게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단 이 바늘은 보지 마세요. 10시 35분을 나타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주어진 시계에다 그릴 때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10시 35분은 10시를 지났고 그러나 11시를 지나간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바늘이 10과 11 사이를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긴 바늘은 숫자 7을 가리키도록 그려서 10시 35분이 되었다라고 나타내 줍니다. 특히 이 앞쪽에 있는 10시를 나타내려면요. 짧은 바늘이 숫자 10과 11 사이를 가리키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10시를 지났고 11시를 지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요. 그럼 이어진 것으로 여기 35분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이 35분을 나타내려면 긴 바늘은 숫자 7을 가리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 모형시계에 나타내 줄 수 있는지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핵심의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보았으니까요. 다음 내용을 통해서 문항을 직접 풀어보면서 한번 해결해 볼까요? 교과서 89쪽에 주어진 내용이고요. 문제 8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같은 시각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바늘시계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2시 55분이라고 했으니까 짧은 바늘은 2와 3 사이를 가리키고요. 긴 바늘은요. 55분이니까 숫자 11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에 나타나져 있을까? 그 조건에 맞춰서 그린 것은 니은의 시계예요. 자, 짧은 바늘은 2와 3 사이를 가리키죠. 물론 3에 가깝게 그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긴 바늘은 11을 가리키고 있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시 9분이라고 한다면은요. 1시 지났죠. 근데 1시에서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이때 짧은 바늘은요. 1과 2 사이를 가리키되 1에 조금 더 가깝게 표현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9분이라고 하였으니까 숫자 1을 가리킬 때 5분이라면 작은 눈금 4칸을 더 간 곳을 긴 바늘이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과 연결해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같은 시각끼리 선으로 이어서 문제 해결해 보았죠. 자,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이번에는 문항 10번의 내용으로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설명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짧은 바늘이 숫자 3과 4 사이를 가리킵니다. 조금 전에 본 것 같은데요. 긴 바늘이 숫자 9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짧은 바늘이 3과 4 사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건 3시를 지났어요. 그렇지만 4시를 지나간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시 에다가 긴 바늘이 숫자 9를 가리키므로 이때 40
5분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네요. 설명하는 시각 정확히 표현해 보았죠?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호랑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인가가 더 있나 봐요. 우리 얼른 만나보자고요. 다음 날 이번에는 호랑이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설마 애들이 또 늦는 건 아니겠지? 홍아. 약속 시간 2시 50분. 이번엔 나 안 늦었지, 그치? 응, 정확해. 약속 시간이 2시 50분이었어? 나한테는 3시 10분 전에 만나자고 했잖아. 뭐? 2시 50분이랑 3시 10분 전이랑은 같은 말이야. 2시 50분에서 10분이 지나면 몇 시? 3시. 그래. 그래서 2시 50분을 3시가 되기 10분 전이라는 뜻에서 3시 10분 전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7시 40분은 8시 20분 전이라고 할 수 있고 9시 45분은 10시 15분 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우리 이제 재밌게 미끄럼틀 타면서 놀자. 그래 좋아. 신나게 놀자. 자, 우리 호랑이 친구들에게요,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우게 됐어요.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는 시각을 우리는 2시 50분이라고 읽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5분 지나고 10분이 지나가면 이때 시각은 우리는 정확히 3시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던 이 시각을 나타내 줄 때에는 2시 50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3시가 되기 위해서 10분만큼 더 지나가면 되는 시각이라서 3시 10분 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 속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만나볼까요? 교과서 90쪽 핵심 3, 몇 시 10분 전을 알 수 있어요. 몇 시 몇 분을 몇 시 몇 분 전으로 나타낸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은 3시 50분이에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만 지나면 4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시 10분 전이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3시 50분에서 4시가 되려면 10분이 더 지나야 하므로 3시 50분을 4시 10분? 그럼 이 괄호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주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때는 4시 10분 전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나타내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몇 시 몇 분 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익힐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의 내용도 한번 볼게요. 몇 시 5분 전과 몇 시 15분 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핵심 4번에서는요. 조금 색다른 게 나왔네요. 몇 시 5분 전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이 시계가 나타내는 정확한 시각은요. 이때 읽어보세요. 우리 6시 55분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5분만 지나면 어때요? 딱 5분만 지나면 7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시 55분에서 7시가 되려면 5분이 더 지나야 하므로 6시 55분을 7시 5분 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시 15분 전이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는데요. 2시 45분, 이 시계의 정확한 시각은 2시 45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시가 되려면 15분이 더 지나야죠. 따라서 2시 45분을 3시 15분 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몇 시 몇 분 전이라고 하는 시각을 나타내주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이 핵심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 2시 20분이다. 이것을 3시 40분 전이다. 이렇게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가까운 시각이 주어져 있을 때 보통 몇 시 몇 분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어진 내용 봅시다. 교과서 92쪽에 문항 7번이에요.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래요. 이거 어떻게 읽더라? 봤더니 짧은 바늘이 1과 2 사이를 가리키고 긴 바늘은 10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확한 시각은 그래서 우리 1시
50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2시가 되려면 앞으로 10분만큼이 더 지나야 돼 라는 뜻이기 때문에 2시 되기 10분 전이다 라는 뜻에서 2시 10분 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은 기억과 리을 이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정확한 시각을 몇 시 몇 분 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준비했어요. 문항 9번으로 93쪽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고 정아가 잠자리에 든 시각을 몇 시 몇 분 전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이 시계의 시각부터 정확히 읽어야 해요. 이때 짧은 바늘은요, 9와 10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9시예요. 그리고 긴 바늘은 9에서 2칸 작은 눈금 더 움직여 주었죠. 따라서 47분.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10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5분, 10분, 13분만큼 더 지나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럴 때에는 10시 13분 전입니다.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정확한 시각을 읽고 몇 시 몇 분 전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시각을 많이 읽어보는 연습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정리해 볼까요? 숫자 1은 5분, 숫자 2는 10분, 일씩 커질 때마다 5분씩 늘어나지요. 2시 55분 다른 말로 3시 5분 전이라 하지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정리하니까 이번 시간 배운 내용들이 더 쏙쏙 머리에 들어오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불러보시고요. 이번 시간 배웠던 내용으로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시각을 읽을 때 짧은 바늘, 긴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몇 시, 몇 분을 몇 시? 몇 분 전이라고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